올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휩쓴 장마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전역을 휩쓴 물난리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러시아 동북부 도시 베르호얀스크.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로 한여름에도 20도를 겨우 넘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올여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20일엔 섭씨 38도. 서울이 30도를 넘지 않았던 날 이곳의 실제 수온주는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Мы рады, что жара. Ну, сейчас пожары, это плохо. Так, ощущается плюс 40 под солнцем. 건조해진 시베리아는 지금 이 시간도 산불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한반도 면적 3분의 1을 태웠고 이산화탄소 5,600만 톤을 내뿜었습니다. 이상 현상도 속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한 영상, 토네이도가 아니라 모기떼입니다. 이상 고온에 따른 모기 개체수 급증으로 추정됩니다.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이상 고온이 올해 한반도 날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년 같으면 북태평양의 더운 고기압과 오호츠크 해의 차가운 고기압 사이 온도차가 비구름대를 만들며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 장마는 끝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이 일반적인 현상이 올해는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8월 달 들어서는 하루 강수량이 150mm 넘은 데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했었으니까 항상 비상시였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굉장히 긴장했고. 올해는 북극권이 유난히 더웠던 탓에 적도와의 온도차가 줄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폭염과 함께 북반구 대기순환 역할을 맡는 제트 기류가 약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몸집을 키운 시베리아의 더운 고기압들 사이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통로가 만들어졌고 거세게 밀려온 찬 공기는 한반도 북쪽에 새로운 기단을 형성하면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다 이달 초 발생한 제4호 태풍 하구핏까지 문제의 찬 공기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를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역대 가장 긴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큰 규모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한 큰 것들이 장시간 동안 간다는 것은 그 큰 것들을 갖다가 움직였다는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동시에베레나 북극에 있는 기단들이 굉장히 부분들이 크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오랫동안 줬던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오늘 하루 이틀 만의 날씨로 해서는 절대 벌어질 수가 없다. 그동안에 축적됐던 열기에 의해서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더운 곳은 덥고 추운 곳은 추운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기순환 구조를 망가뜨리고 기존의 기상 흐름까지도 깨뜨린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지구가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기후 자체의 이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도 한파가 뭐 겨울철에는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되면 이 한파도 발생할 여지가 계속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뭐 금년에 아무튼 이러한 장마, 그 전에 7월에 장마가 없었던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기후 변화의 하나의 징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빙하는 태양열을 반사하지만 녹아서 물이 되면 열을 흡수합니다. 빙하와 바다가 만나는 빙분 구간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나가면 얼음은 더 빨리 녹고 지구는 더 더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거기가 이제 눈이 이렇게 항상 덮여 있는데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서 거기가 이제 녹아갖고 흙이 드러나죠. 흙이 드러나고 거기 이제 풀 같은 게 막 자라요. 이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녹아서 흙이 드러나고 거기에 식생이 자라게 되면 햇빛이 들어와서 지구에 흡수가 돼 버리죠. 이와 관련해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 유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녹는 만큼 얼면서 얼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어떤 방법으로도 빙하 유실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그린란드에서만 500기가톤의 얼음이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을 2달간 2.2mm 상승시켰습니다. The Greenland ice sheet is today the single largest contributor to sea level rise, and that's why there's a lot of attention on the Greenland ice sheet. It's a very dynamic ice sheet. It contains the fastest glaciers, and it's the ice sheet that is melting the most.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고 10년 뒤 한반도에 태풍이 왔을 때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부산 해안 수백 미터 안쪽 도심에 물이 밀려듭니다. 서해안은 수킬로미터 안쪽까지 파고듭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물에 잠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이변이 정례화하고 해수면 상승까지 겹치면 서울의 10배 면적이 잠기면서 우리 국민 33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42명의) 인명피해와 8천여 명의 이재민을 낸 올해 장마도 결국 지구 북쪽이 더워졌기 때문. 온난화의 경고는 전 지구가 연결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에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점점 더 더워지고 점점 더 빨리 녹으면서 이제 기상이변은 그냥 이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도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만 끝나면 괜찮을 거다. 그런 것도 조금은 우려스럽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홍수는 홍수대로 강화가 되고, 폭염은 폭염대로 강화되고, 폭염이 일어나는 지역은 또 이게 가뭄이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이제 점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 이 정반대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다 반복적으로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 그거는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속에서 확실하게 과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